30여 년 전 센세이션을 일으켰었던 호흡법이 있습니다. 연정원 단학회 봉우 선생님은 한 호흡이 1분 이상이 되면 신선의 반열에 오른다고 했습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심파가 안정되고 소주천은 물론 견성을 이루는 데도 유리하니 결심이 서신 분은 한 번쯤 도전해 볼 만한 일입니다. 단학을 이야기하자면 그 중심에 호흡 시간 늘리기가 있습니다. 평상시 때 보통 사람의 호흡은 들숨, 날숨을 합쳐서 보통 3초이며 긴 사람도 5초를 넘기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지식처럼 호흡을 참았다 길게 하는 것이 아니라 1시간을 기준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호흡을 말합니다. 1분 호흡이 되었다는 것은 1시간에 60번 호흡하는 것을 말하며 매번 들숨 30초, 날숨 30초에 이른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매번 호흡이 1분이 될까라고 의심하시겠지만 그것은 그리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사람이란 신비한 존재이어서 처음엔 쉽지 않지만 연습을 거듭하다 보면 매회 40초 호흡은 그리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제가 직접 해보고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므로 믿으셔도 좋습니다. 30여 년 전 봉우 권태훈 선생은 한 호흡이 1분 이상이 되면 신선의 반열에 오른다고 하였으며 그 말은 전국적으로 센세이션을 일으켰었습니다. 호흡이 길어지면 심파가 안정되고 소주초는 물론이거니와 견성을 이루는 대로 아주 유리하니 결심이 서신 분은 한 번쯤 해보셔도 좋습니다. 요즘은 좀 주춤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아직도 단지 정좌수련만으로 호흡 시간을 늘리기만 하면 퇴식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연정원 단학회 교사로 일하면서 수련 캠프를 전라남도 임자도에 만들고 깊은 호흡을 함께 경험해 본 나로서는 그렇게 단적으로 말하는데 조금 망설여집니다. 당시 열심을 내어 1분대에 이르렀고 그 이상에 이르러 갔었던 사람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몸의 조건이 문제입니다. 몸이 긴 호흡을 소화해내지 못하면 상기병 등 큰 문제를 불러온다는 것은 그 후 상당한 세월이 흐르고 나서야 정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봉우 선생님이 어린 시절부터 수련을 시작하였기 때문에 무난하게 넘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몸 관리를 거의 안 하고 지낸 사람으로서 억지로 호흡 길이만 늘리려 했다가는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나 역시 그때 2분대에 이른 후 한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인체의 메커니즘에 무지했기 때문이죠. 찾고 찾아서 소주천을 완성한 선생을 찾아 외당공을 전수받고 나서야 기운이 제 길을 찾았습니다. 그 후 깨우치게 된 것은 몸과 호흡 그리고 정신이 상호 콤비네이션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선도에서는 정기신의 3조 내지는 성명쌍수라고 합니다.
나는 곁에서 그분, 즉 봉우 선생님을 가까이 모셨으면서도 그분으로부터 별다른 몸 다루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당시 90세를 코앞에 둔 그로서는 직접 타인에게 시범을 보이기가 무리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뜻이 있는 사람은 일단 20초, 이어서 40초 정도라도 호흡의 길이를 늘려보아 과연 수행에 어떠한 도움이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강화에서는 가입만 하시고 나면 외단공의 기초를 지도해 드리고 있으며 기초만 터득해도 호흡으로 인한 부작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길이 멀어서 찾아오기 어려운 분은 인터넷 속의 민정암 TV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무턱대고 호흡기를 늘리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통기와 행기의 중요성을 알고 수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선도는 연기화신이고 태식입니다. 그것은 호흡 길이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단전이 열려주어야 하며 소주천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민정함이 말했습니다.